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개인의 언어가 아니다. 차도 그런 것 같아. 혼자서 못 마시는 것 같아요. 그쵸? 혼자서도 마시지만 차의 힘은 같이 마실 때 더 그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차를 같이 마신다는 거에서 차가 주는 저의 교훈 중에 하나가 배짱이에요. 배짱. 이게 좀 웃기죠? 차가 왜 무슨 배짱이 있나? 형은 차하고 배짱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배짱. 우리가 선생님이 흔히 말하는 배짱을 키우라고 하잖아요. 가끔 들어보시긴 하셨죠? 이게 어떤 느낌으로 차랑 연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아닌가? 어떤 거? 차를 이제 마시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맞아. 대화를 하고 왜 그것도 이제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이 못해도 뭐 한두 시간 그거 가지고도 안 돼. 이제 마시다 보면 그럼 장시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엔 자기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지금 사회는 이제 자기를 감추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포장. 웬만하면 드러내기 싫고. 근데 이제 자기를 드러낸다는 이 도구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사실 안 해보고 그렇지. 피해왔고 웬만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용기와 배짱이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김우희가? 그것도,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 좋은 점이 무장 해제가 약간 돼요. 약간 따뜻하고 이러고 서로에 대한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잘 드러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저는 이제 되게 원초적일 수도 있는데 아산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저도 차 스텝이잖아요. 그러면은 차 도구가 비싸거든요, 이게. 근데 또 깨지기도 해, 이게. 그렇잖아요. 깨지기도 했어요, 진짜.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 의미였구나. 네. 이게 진짜로 심오하지. 심오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근데 케미스트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깨질까봐 안 갖고 오는 약간 느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짱이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그래서 내 잔을 갖고 마시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뭘 했냐면 차라리 내 잔을 깨고 그 감정을 사자. 약간 배짱이라는 게 무언가를 버린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더 큰 것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을 조금 근데 깨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깨지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아. 이게 뭐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형도 알다시피 직접 쿠팡으로 못 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짜 이게 차가 이번에도 그 차를 그 모임 때 저희 도구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깨질 수도 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은 안고 가자. 왜냐면 우리 기구를 쓰지만 그렇게 20-30명 모이면 꼭 한 개씩 깨지거든요. 그게. 선생님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동환 형이 갖다 준 게 저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도구가 최소한 10만 원 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깨질 수도 있거든. 제가 어제 동환 형한테도 형 깨질 수 있는데 동환이 형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가는데 왜 깨져? 가는데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 마음은 형 열어두고 조여두고 맞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진짜 그런 배짱이 아니고서는 차를 쉽게 알 수 없다. 근데 되게 그런 게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몸에서 참 깨지는 걸 아까워하면 그 사람에게 차를 내려주는 감정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감정은 또 돈으로 살 수 없잖아. 차 도구는 조금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좀 구하기 쉽지 않지만 하지만 이 순간 안에서 그 사람에게 차를 내려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 그게 진짜 배짱이지 않을까. 배짱은 돈을 살 수 있는 걸 주고 돈을 살 수 없는 것을 얻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차를 먹으면서 좀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형도 잔도 많이 깨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진짜 배짱 아니고서는 그렇게 계속 먹기도 어렵거든. 잔도 계속 한두 번 깨지면 먹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해.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도구 좀 조심 다뤄주세요.
형도 막 몇 번 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음. 처음에 그래서 도구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음. 차를 느끼라는 말이 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이거 개완만 지금 한 5개째. 그래도 형이 계속 꾸준히 살면서 돈도 많이 안 쓰는 분인데 대환을 5개 정도로 살 정도의 배짱을 키운 거잖아. 돈 많이 써. 안 써요? 그게 진짜 밸런스 있는 인간이 아닌가. 차를 먹는 건 진짜 배짱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이라는 언어를 공부할 때도 하나의 배짱이라는 건 뭐다? 어떻게 보면은 야 예수도 혼자 쓴 게 아닐 거야. 성경도 인류의 산물일 거야. 이런 배짱으로서 있는 거야. 왜냐면 혼자 썼다고 그걸 성경책이나 논어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약간 교주다시피 약간 전폭적으로 믿게 되잖아. 그게 아니라 고전은 인류가 축적해온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짱이 있어야 내가 공자의 눈으로 보는 거죠. 공자가 될 수 있다. 난 오늘만큼은 공자로 살아가겠다. 라는 의지. 그 의지가 이 한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좀 어렵죠. 이게 보통 대부분이 한 사람이 말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네가 생각하는 뭐 한 개의 언어가 아니라는 그 이유는 네. 난 이게 공자가 네. 논어는 공자가 쓴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밑에 제자들이 이죠. 근데 제자들이 한둘이 쓴 게 아니라 그 제자 뭐 몇백 명의 그 생각이 다 이제 녹아 들어갔거든.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공자 포함 그 제자의 그 삶이 다 틀린데 네. 그 삶이 다 녹아 들어간 게 공자 이름만 들려서 네. 논어가 나온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 어느 개인의 한 가지 뭐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공자 주위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여러 사람의 그 생각이 다 이게 녹아 들어가서 그렇죠. 개인이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그 그러니까 공자의 언어를 어떻게 보면은 활용한 거죠. 도구로서. 도구로서 활용해서 그거를 적재적소. 왜냐면 어떤 순서에 놓는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오늘 먹을 때도 어떤 요리를 먹느냐에 따라서 내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도 그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개인의 언어라는 게 아니라는 부분도 생각이 들고 또 성원이 형은 또 어떻게 들으세요? 이게 한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보통 이제 그래서 고전이 좀 차별성이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그 언어, 인간의 언어라는 게 보통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바벨탑 쌓는다 그러잖아요. 그 인간은 이제 자기 혼자 무언가를 이루고 그게 빛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걸 자기 혼자 이제 소유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그런 욕망이잖아요. 네. 근데 그 욕망을 뛰어넘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고전이라는 거는. 그래서 누가 이 고전을 접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차를 마시면 누가 마셔도 와 이거는 맛있다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고전이란 한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 혼자 이거 독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지와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고전에서 이제 무궁무진한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언어라는 게 공부를 하면서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얘기하면은 네. 고전이 아까 얘기한 여러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보편성 측면에서 누가 책을 이렇게 읽더라도 공감하는 게 있을 그렇죠. 것 같아. 보편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젊은이든 뭐 학교 나온 사람이든 아니든 이렇게 자기 보는 관점이 딱 이게 느끼는 게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게 고전이 만약 그
한 사람이 자기 생각만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쪽 사람의 그 생각이 맞는 사람만이 그 공간 가거든. 그렇죠. 그 나머지 공감이 안 가는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개인이 언어가 아니라 일단 모든 인간의 그 생각이 다 이렇게 투영된. 녹아 들어간 책이 진짜 고전이라는 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보편적인 사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라는 게 체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고전이라는 건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공자 제자들이 어느 정도 틀을 정해놨지만 그 틀을 인류가 계속 끊임없이 좋게끔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인간이라는 속성 속에서 항상 늘 있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공자 제자들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들은 읽을 수 있고 그게 보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또 계속 그 해석을 하느냐 그게 인간의 지성의 의지라는 그게 축적되어 온 서물이 바로 고전이라는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고서가 아니라 고전인 이유가 고전은 그냥 단순히 번역 없이 계속 오래만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땅에 묻혔던 책이 갑자기 지금 툭 나왔다. 그럼 그건 고서의 역할이긴 하지만 논어는 계속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 계속 내려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우리 보편적인 언어를 담고 갖고 왔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인간의 보편성을 떠났다면 어느 왕조에서 그게 다 불태워져서 분석행위가 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보편성을 담은 이런 고전의 서물들은 인류가 지속해온 한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색깔 다른 파편들이 계속 다른 책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고전의 시작이었고 아직까지도 고전은 그런 속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 라는 게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 측보다 나의 언어 또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는 그 측면은 나 스스로도 그 책을 계속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선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나도 그 해석에 참여해야 된다. 그게 곧 고전이 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한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그 언어를 파고들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진짜 우리가 계속 꾸준히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의지, 고전은 인류의 의지며 공전은 해법이다. 멋진데 생각보다 고전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인류의 의지라는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지라고 치부해버리면 읽지도 않겠죠. 그냥 저기 구석탱이에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속성이 혼자의 의지로만 쓴 것 같아서 해석할 여지가 없어. 그냥 그렇게 하래. 그게 다야. 그렇지 않아요? 자기계발서들이 대부분 그렇죠. 해석할 게 없어. 뭐 아침에 7시에 일어나라 5시에 일어나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침형 인간 뭐 이런 거. 성원이 형도 거의 한 10년을 아침형 인간으로 살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형 인간이 좋은 건가요? 그게 왜냐면 그게 해석할 여지가 없으니까 나는 안 해봤거든. 근데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인데 많이 나오잖아. 아침에 일어나라, 새벽을 깨워라, 뭐 이런 건데. 근데 성원이 형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10년을 새벽 5시, 6시에 일어났으니까 그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형이 자서전에 남긴다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아침형 인간. 네. 그 나름 성취를 또 한다고 하지. 근데 이제 그런 거지. 그 목적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 목표에 나라는 인간이 딱 그냥 갇혀서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지. 그러는 동안에 그 목표와 목적을 이제 목표를 이뤘어. 그럼 이제 또 다른 목표를 또 잡아야지. 그러니까 목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은 걸 놓치면서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감겨버리지. 그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거기에 진절머리가 나와요. 아침형 인간이 진절 그 다이어리를 5분 단위 막 10분 단위로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다이어리에다가 그 하루의 일과를 그러면 그걸 써놓고 이제 거기에 내 삶을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삶을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계속 살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삶을 살아 거기에 또 만족을 해. 또 성취하는 이 결과물도 있어. 그럼 그걸로 그냥 진짜 인생이 끝날 거냐? 근데 이제 고전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혀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 자기개발서 그러니까 어떤 서양의 그런 사상이잖아요. 목표가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근데 이 고전은 그것과는 좀 대비가 되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침형 인간 나름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석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침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침형 인간 자체에 대한 해석의 의지가 있으면 저렇게 지평이 넓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 해석의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아침만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막 그게 분단위 초단위로 막 계획을 해본 적도 있고 뭐 지금도 사실 실질적으로 영어를 제가 20분씩 그 위대한 개츠비 대본을 읽거든요. 어제도 읽고 오늘도 가서 읽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거에 gat혀 있냐? 그냥 주어지면 읽어요. 주어지면 읽고 재미도 있고. 차도 그 계획이 있어요. 홍차, 백차, 수차. 그다음에 또 다시 홍차, 백차, 수차 이런 식으로 차 먹거든요. 차 하루에 한 번 차 마시기. 이게 제 그 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근데 그게 과연 목적에 이끄는 삶이 된 거냐? 그러냐 그냥 차가 있으면 마시고 좋으면 마시고. 그러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계속 자기 그 해석 의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나도 지금껏 고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매력과 중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아마도 인간이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고전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해. 고전의 언어를 어떤 시대에 어떻게 도구화할까를 깊게 고민한다면 말이야. 도구화, 방금 우리가 말한 거죠.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차라는 게 목적성이 되면 차도 진절머리가 날 수 있지만 차라는 게 과정 속에서 내가 가져가게 되면은 왜냐면 저거 얼마나 도구가 많아요. 저거 다 챙기면은 10년 동안 내가 차만 마셔야 된다는 인간으로 집착이 되면 진절머리가 날 거야. 근데 와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고 내가 공유할 수 있고 이러면 그게 아무리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을 하더라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심플하기도 하고. 진짜 다도하면은 와 진짜 다도가 그걸 하는 사람이 몇 번을 내려요. 거의 정수기 수준으로다가 여기 내렸다가 저기 내렸다가 참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난 그 차가 목적성이 되는 것 같아. 난 그게 좀 가끔 간단하잖아요. 생 무게도 간단한데 와 진짜 다도가 목적이 되면은 야 그거만큼 힘든 다도도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거 도구화 참 고전을 도구화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한번 또 끊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고전을 도구화하고 있고 그 도구화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도구라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배짱이 있어야 요리사도 여기 나오지만 이제 배짱이 있어야 칼을 들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전을 도구화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끊고 가겠습니다.